과거에는 남편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대접해주는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큰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남편의 은퇴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웅철입니다. 2000년도 초중반 도쿄 특파원을 하면서 고령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앞서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내든지 가족들이 대접해주는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밥 세 끼를 집에서 은퇴 후에 먹는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 환경이 변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균 수명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일본에서는 피부 시녀라는 용어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직장을 퇴직해야 된다는 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계가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상실감이 과거에 비해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후에도 무려 30년이라는 새로운 인생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거에 없던 인생기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감도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가족 관계,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진 점도 은퇴남들의 고립감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큰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남편의 은퇴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남편의 퇴직이 아내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남편이 매일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걱정이다가 복수응답인데 53%로 가장 많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43%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또 나만의 개인 시간이 줄어든다가 40%로 높았고요. 남편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36%로 주로 퇴직 당사자인 남편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습니다. 아내들은 30년 동안에 자기만의 일상, 사회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상이 타격을 받는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들의 일상을 이른바 은퇴남들이 아예 인식조차 못하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양측의 이 괴리가 은퇴 후에 부부간의 가장 큰 위기의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여행은 누구랑 다니고 싶은지, 이런 질문에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부인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절반이 못 미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부원병이라는 신종병명이 있습니다. 좀 풀었으면 남편부 근원원병이라는 그 한자인데요. 이른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평온한 일상에 타격을 주는 부인들의 큰 스트레스인 거죠. 사실 남편이 귀환한 가정, 지역사회에서는 이른바 부인이 어떻게 보면 30년 대선배입니다. 선배를 잘 대접한다는 남편들의 자세가 은퇴 부부 관계의 성공의 지름길, 열쇠라고 일본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일본 선배들은 지근거리 친구를 만들라고 많이 조언을 합니다. 일테면 지역사회에 이제 돌아온 후에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언제든 연락하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건데요. 그거를 일명 지근거리 친구라고 부릅니다. 지근거리라면은 일본에서는 전철을 타지 않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은퇴자들도 미리 핸드폰 연락처에서 어떤 친구가 지근거리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작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근거리 친구라고 그래서 꼭 새롭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을 새로 사귀어야 된다거나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역 인근에 학교 동창이 살 수도 있고 회사 동료가 있을 수도 있죠. 마음에 맞는 학교 동창과 동료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은퇴 후에도 굉장히 소중한 인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근거리 친구는 회사를 다닐 때나 사회 현역일 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사귀어야 되는데 같은 지역을 공통분모로 만나기 때문에 이들 관계에서는 회사 이름이나 과거의 직함이나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거나 이래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대화의 주제인데요. 대화의 주제가 정치나 종교 같은 사람의 가치관에 관련된 얘기는 금물입니다. 주로 일상 이야기나 취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지근거리 친구의 친밀도는 너무 가까운 것도 금물이라고 일본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얕으면서 담백한 관계가 오히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지근거리 친구의 안전한 관계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너무 사적인 일에 관여한다거나 또 너무 서로 깊게 사귀다 보면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오래 인연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선물을 한다거나 호의를 보이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노후에 무조건 필요한 친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프라 친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프라 친구라는 거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친구를 이제 합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자기를 기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의 역할을 하는 친구, 그래서 인프라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쿠오도 연구소가 어떤 친구가 필요하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4가지 분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피난 도우미, 생활 도우미, 힐링 도우미, 정보 도우미가 그것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일본은 지진이나 재난이 빈번한데 이런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 지근거리 도우미가 절실하고 또 일상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전달자도 필요하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주고 삶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친구, 힐링 도우미도 필요하고 또 하나 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정보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유명 잡지에서 은퇴자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미리 좀 준비해뒀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건강, 돈, 인간관계 등의 부문으로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가장 후회 막급인 항목이 조금 의외였는데요.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아둘 걸이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먹는 거라고 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가장 큰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또 은퇴 후에 치아 치료에는 상당한 금전이 소요된다는 점도 현역 시절에 치아 건강을 잘 준비해 두면 좋았을 걸이라고 일본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돈은 역시 저축을 많이 해둘 걸이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가 공통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과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둘 걸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생 취미는 은퇴를 하고 난 후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시작하면은 사실 평생 취미를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취미는 은퇴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강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은퇴 후 부부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조사하는 주체기관이 건설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은퇴 후에 집 수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남들이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집 거실에서 TV만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아내들로부터 대형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남들은 자신만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간파한 건설회사들이 비어있는 자녀방을 은퇴남들의 은신처로 자기만의 거처로 만들어주는 집 리폼 관련해서 집 수리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은퇴 후에 자녀방을 새로운 거처로 만드는 이런 수리에 대한 리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보다는 그 취미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야의 취미가 좋은데요. 악기를 연주를 해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발레를 한 지가 한 6년 됐는데,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발레에서도 숙련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삶의 고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취미가 평생 취미이고, 이런 취미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면 이른바 사회적 3대 자산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은퇴 전문가들은 그런 상실감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5개의 통장을 준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5개의 통장이라는 것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저축하는 통장을 만들고, 또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양, 지식을 저축하는 통장을 만들고, 건강 저축 통장은 필수고, 또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를 저축하라. 마지막으로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돈을 저축하라 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웃나라 은퇴 선배들의 조언을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